그럼 이제 플스5에 파이어쿠다 5530을 장착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신제품이 나오면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각종 테크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는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 저는 프로듀서 딴tum입니다. 최근 플레이스테이션 5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드디어 내부에 탑재된 M.2 슬롯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소니에서는 이 슬롯을 사용하는데 제약을 걸어놨는데요. 아무래도 소니에서 보장하는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스펙에 맞는 시게이트 파이어쿠다 5530을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플스5에는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까요? 가벼운 설치 방법부터 기존 라인업과 속도 테스트, 거기에 PC상에서의 속도 역시 확인해봤습니다.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희망하시거나 플스5 용량을 늘리고 싶다고요? 그럼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오늘은 플레이스테이션 5 업데이트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저장 장치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게이트에서 출시한 최신형 NVMe SSD 파이어쿠다 530이 그것입니다. 플스5의 기본 용량은 1TB, 하지만 자체 OS를 제외한 실사용이 가능한 저장 공간은 약 660GB로 높지가 않은데요. 최근 고사양 게임들이 대부분 100GB 내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7개 정도만 설치해도 용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콘솔 유저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용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시게이트 파이어쿠다 530은 소니에서 공개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델입니다. 참고로 파이어쿠다 530은 방열판이 있는 히트싱크 모델과 방열판이 없는 모델 두 종류로 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플스5에 사용할 제품이라면 읽기 속도는 5500MB/s 이상인 제품과 발열 해소를 위한 방열판 및 서멀 패드 등이 장착된 제품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파이어쿠다 530 히트싱크 제품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번 시게이트 파이어쿠다 530의 방열판은 쿨링 솔루션 전문 기업인 EKWB와 공동 개발한 양면 방열판을 채용했습니다. 무광 블랙 컬러의 방열판에 시게이트의 아이덴티티 컬러인 주황색으로 포인트를 넣어 디자인을 완성시켰습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길이 80.15mm, 너비는 24.2mm, 그리고 두께는 11.04mm로 소니 플스5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환 양면 SSD의 크기를 충족합니다. 다만 이번 파이어쿠다 530 히트싱크 모델은 플스5 및 데스크탑에는 사용 가능하지만 방열판 두께 때문에 내부 가죽은 노트북에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구매 전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그럼 실제 PC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올까요? 가장 대중적인 SSD 성능 벤치마크인 크리스탈 디스크마크 8.0을 통해 전반적인 성능을 측정해 봤습니다. 순차 동시 읽기 쓰기 테스트에서는 읽기 7397, 쓰기는 6884MB/s를 보여줬는데요. 제조사에서 밝힌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스펙에 준하는 압도적인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PCI 4.0 3레인을 지원하는 파이어쿠다 520 역시 같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읽기는 4993, 쓰기는 4288MB/s를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같은 PCI 4.0을 지원하더라도 속도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PCI 3.0을 지원하는 파이어쿠다 510은 어떨까요? 읽기 3460, 쓰기는 2518MB/s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테스트로 보면 파이어쿠다 530은 510 대비 읽기는 112%, 쓰기는 170% 향상된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 PCI 4.0 기반의 파이어쿠다 520과 비교를 해봐도 읽기는 48%, 쓰기는 60%나 향상된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그럼 파이어쿠다 530에 대해서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번엔 동일 드라이브 내 복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10GB 단일 압축 파일의 평균 복사 속도는 3570MB/s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10GB 더미 압축 파일 6개가 담긴 60GB 다중 파일 폴더 전송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평균 복사 속도는 2350MB/s로 상당히 빠를 뿐만 아니라 균일한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이처럼 파이어쿠다 530을 사용해 다양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벤치
결과 값은 스펙에 준하는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실사용에 있어서도 균일하고 빠른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따라서 같은 PCI 4.0 기반의 SSD로 저장 공간을 업그레이드 해준다면 파이어쿠다 530은 매력적인 제품임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플스5에 파이어쿠다 530을 장착해 볼까요? 플스5의 외부 케이스를 분리한 다음 해당 부분에 준비한 SSD를 연결해주고 나사로 고정해주면 됩니다. 일단 SSD를 장착하고 나면 포맷 과정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복잡한 과정 없이 자동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는데요. 포맷이 완료되면 읽기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쿠다 530의 읽기 속도는 6558MB/s를 기록했습니다. PC상에서의 테스트 결과에 미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니에서 제시한 5500MB/s보다는 높게 나왔는데요. 그럼 실제 성능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플스5 게임 타이틀인 리터널을 내장 스토리지에서 파이어쿠다 530으로 전송하는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총 용량은 55.66GB로 전송하는 데 걸린 시간은 45초가 소요됐습니다. 반대로 파이어쿠다 530에서 동일한 파일을 내장 스토리지로 전송해본 결과 약 4분 4초가 걸렸는데요. 쓰기 속도에서는 거의 10배 정도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플스5의 내장 SSD의 읽기 속도는 5500MB/s지만 쓰기 속도는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쓰기 속도가 아닌 읽기 속도, 즉 게임 로딩 속도에 있어서는 체감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파이어쿠다 520의 속도는 어떨까요? 플스5의 읽기 속도는 5636MB/s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PCI 3.0을 지원하는 파이어쿠다 510의 경우 플스5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읽기 속도가 5500MB/s 이하인 제품은 플스5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플스5 업그레이드는 물론 PCI 4.0을 지원하는 PC에서 사용할 만한 고사양 SSD 시게이트 파이어쿠다 530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속도면에 있어서는 압도적이었는데요. 또한 시게이트 플래그십 저장 장치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5년의 제품 교환 보증 기간은 물론 손상된 데이터까지 복구해주는 레스큐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관리면에 있어서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임은 물론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이번 제품,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아니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